인천사랑병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시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5월부터 저희가 이제 인터벤션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80건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난달 2021년 12월을 보면 한 110개, 한 달에 110개 정도 했어요. 여기에는 신경외과 포함이고요. 근무 일수를 한 22일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은 22일이니까 110개, 하루에 한 5개 정도 평균? 이렇게 생각하면 많지 않죠? 그 정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5개 정도 평균. 네. 그래서, 절반 한 50개 정도는 중심 정맥관이에요. 그 중에서 80%가 PICC,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드레인이에요. 플루랄 입션이나 뭐 아사이티스, PTGBD 뭐 이런 25% 정도는 드레인 정도 되고 AVF, 투석혈관 관련 시술이 한 달에 6에서 7개 정도.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다리나 엠볼라이제이션 같은 동맥 시술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이름 정도 됩니다. 예.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술이든지 준비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의뢰를 먼저 주시겠죠. 그거를 스케줄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스케줄표에 그 의뢰된 환자의 랩을 확인하고 플레이트릿과 INR 정도로 확인합니다. 저희는 AVF 같은 경우에는 투석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술 중에 헤몰라이시스가 생기면서 포타슘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 포타슘 수치를 꼭 확인해요. 특히 이거 AVF의 경우에만. 그래서 내가 진행을 할지 말지를 답변을 확인을 하고 시술 진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의뢰에 맞는 동의서를 해달라고 병동에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걸 대략의 시술 시간을 통보하겠죠. 대부분의 시술은 간단한 시술은 병동에서 받아요. 병동에서 뭐 인턴 선생님이나 주치 선생님이 받을 거고 어, 혈관 시술, 어려운 시술, 복잡한 시술들은 제가 인터벤션실에서 받아요. 시술 동의서는 답변에 누가 받겠다라고 내가 알려주니까 뭐 그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병동에서 받으라고 하면 되고 내가 시술하는 스케줄은 기본적으로 화수는 오전, 나머지는 오후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판독이나 그 시술한 스케줄이 아니면 판독을 하거나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간단한 시술 같은 거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뭐 시술에 따른 약들이 뭐가 필요한지 정도를 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시술 순서는 오전의 경우에는 혈관 시술을 먼저 해요. 준비되어 있는. 근데 오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거 먼저 다 해결한 다음에 이제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시술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오전, 오후가 좀 달라요. 이게 우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시술 스케줄표인데 저희는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언제고 오늘 몇 개 있고 몇 개 해결됐는지 나와 있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이 색깔 그리고 전화 환자를 불렀으면 빨간색 그리고 끝났으면 파란색 이런 식으로 달리게 표현을 하고 보이게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달력 보기 스케줄 입력하는 거 케이스 검색하고 점심 메뉴 보거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페이지를 보고 오늘 하루에 진행되는 사항을 알 수 있다. 오늘 몇 개를 할 거고 몇 개를 진행했고 몇 개가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누면은 혈관계 인터벤션과 비혈관계 인터벤션을 나눌 수 있어요. 혈관계 인터벤션은 제일 많이 하는 중심정맥관 그리고 투석하는 혈관 혹은 다리 혈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복부 혈관, 흉복부 혈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비혈관, 나머지는 다 비혈관이에요. 뭐 조직 검사, 배관 넣거나 뭐 PT, GBD 같은 거 아니면 L튜브 넣거나 뭐 PCN 넣고 이런 것들은 다 비혈관계 인터벤션입니다. 이런 시술 종류는 저희 시술표에서 여기 스케줄표 입력, 스케줄 입력을 누르면은 아래 어떤 시술의 종류가 어떤 시술이 있는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음. 일단 혈관계 인터벤션을 보면은 중심정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막힌 혈관은 뚫고 좁아진 혈관은 넓히고 터진 혈관은 막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막히면 뚫고 뚫리면 막는다. 뚫린 곳은 막는다. 요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널리 시술되고 있는 중심정맥관 삽입부터 알아볼게요. 센트럴 중심, 비너스 정맥, 카테터 삽입, 그래서 CVC 인서션인데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터널식, 터널식. 두 개 차이는 터널식이 서브큐테이너스 터널링을 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비터널식 중심정맥관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 주글라 베인이나 서브클라비아나 러그면 C라인이라 불리는 것들 이거 많이 하죠. 예, 요게 대표적인 비터널식. 그리고 피모랄 카테터, 피모랄 그 혈관 투석하는 피모랄 HD 카테터 그것도 비터널식이에요. 그럼 터널식은 뭐냐? 터널을 이용하는 거예요. 서브큐 터널. 그래서 요거는 인펙션을 막기 때문에 2주 이상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넣는 카테터예요. 그래서 이 비터널식인 피모랄 카테터랑 터널식인 펌 카테터의 차이는 사용 기간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투석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카테터지만 터널식인 펌 카테터는 2주 이상 긴 기간 동안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터널식 카테터, 펌 카테터. 그리고 케어 포트를 먼저 보면은 케어 포트는 우리 병원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씩 있는데 이 포트를 서브큐 이것도 역시 터널식 일종의 터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서브큐테이너스 티슈에다가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 카테터 끝은 인터널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넣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나 고농도의 수액을 장기간 여러 번 넣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PICC죠, PICC 우리. PICC는 페리페랄 인설티드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 그래서 페리페랄 팔에다 넣는 센트럴 카테터. 팔에다 넣지만 그 팁은 심장 근처로 가 있는. 제일 많이 넣는 게 PICC. 지금 우리 병원에서 제일 많이 넣고 있죠. 이제 중심정맥관을 제외한 나머지 혈관 시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혈관 시술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먼저 보면은 이제 혈관 시술은 기본적으로 막힌 곳은 뚫고 뚫린 곳은 막는다 이거로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뚫을 건지 또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먼저 펑처 사이트는 우리가 어디로 접근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혈관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자가 편한 곳으로 대부분 펑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라이트 커먼 피머럴 아터리 여기가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레프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디알 아터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펑처를 하기로 결정한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쉬스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는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으로 기구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5프렌치 정도 되는 이 짧은 쉬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긴 쉬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목표 혈관을 가야 되잖아요. 그 목표 혈관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카테터를 이용해서 그 목표 병변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주로 5프렌치 카테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시술 중에 뭐 035 카테터, 035 와이어, 5프렌치 카테터, 아니면 뭐 014, 018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은 0.035인치. 035라는 거는 0.035인치. 014라는 건 0.014인치. 0.017인치 이런 식으로 035, 014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그 다이아메터 직경을 얘기하는 거고 035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이드 와이어. 그리고 이 5프렌치나 4프렌치 안에다가 마이크로 카테터라는 것을 안쪽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카테터 안에 또다시 마이크로 와이어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코엑시얼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카테터 안에 또 카테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것들은 마이크로 카테터, 마이크로 와이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주로 014, 017이에요. 이제 목표되는 혈관까지 갔다 그러면 목표된 시술을 하는 거죠. 뚫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뚫는 거는 다양한 가이드 와이어 이용해서 주로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해서 생긴 막힌 병변을 뚫어주는 거죠. 다양한 카테터와 다양한 와이어를 이용해서. 그리고 넓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은 풍선을 이용해서 넓히거나 스텐트라는 철망을 이용해서 내광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혈관이 얘가 터졌다. 얘가 터졌으면은 혈관을 막는 시술도 하게 해요. 예. 다양한 특정 물질을 이용해서 혈관을 막기도 한다. 예. 이게 혈관 시술의 기본적인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혈관 문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시술을 결정해서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펑처를 하고 카테터를 접근해서 시술을 하는 거죠.